본 자료는요, 2028년도 대입 입시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전형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아래에 있는 네 가지 대학의 다짐입니다. 다짐. 표는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돼서 이 다짐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죠. 그쵸?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학에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대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쵸? 그런데 대입 정책이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로 저 대입 정책으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 대학들이 볼 때 저 대입 정책을 보면서 딱 공통적으로 느낀 건 이겁니다. 아, 수능은 미적분투 기하가 범위 안 들어가네. 탐구 과목도 두 과목 선택을 안 하네. 변별력 떨어졌네. 학생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에이, 변별력 떨어졌네. 라고 해서 이번 대입 정책은 고교 학점제고 자시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단 변별력이 감소됐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알려드릴 건 선택 과목이 중요했다가 포인트가 되고요. 이 부분에서 대학은요, 이제 저 대입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뽑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레시피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형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고민하면서 얘를 대입 전형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것을 대학이 땅땅땅 내리치면 그 대학의 입학 전형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어 우리가 수능을 10%, 내신을 30%, 활동을 60%에서 100%를 만드는 전형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대학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보기 전에요. 요 표가 제가 예전에 안내드렸던 요 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아, 이분은, 찐 최영대 원장 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겠죠. 이 내용에 사실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은 지금 대입 개편한 자료를 보고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사실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잘 안 돌아갈까 봐 걱정인데 대학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알아서 돌아가면 되지. 그쵸? 그러면 대학은 어떤 게 중요해요? 우리가 뽑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줬던 표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의 문제점과 대학에서 입학할 때 우리의 강점을 만들어 주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던 건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힘들던 말든 우리는 일단 잘 뽑고 볼 거야. 이런 뜻인 겁니다. 좀 잔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입장이 그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종합 평가를 하겠다. 내신 보겠다 말고요. 교과 종합평가 하겠다. 수능 전형에도 교과 종합평가 하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교과 평가했다. 이겁니다. 즉, 논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교과 평가하겠다가 핵심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바라볼 때 대학은요,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한 4.0이 뭐냐면, 내신 변별력이 너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학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대학은요 멋있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 제일 문제는 우리 출교부터 볼래? 이겁니다. 되게 당황스럽죠. 일단 출교부터 보는 게 먼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게 4.1이 두 개인데요. 졸업 연도별 평가 기준을 마련한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 5등급제로 하는 친구와 9등급제로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볼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4.1의 나머지 한 가지 뭐냐면 계열별 이수 과목 이수 여부입니다. 즉, 우리 친구가 어느 계열이고 어느 과에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수업을 들은 것을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가하겠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필수로 주어진 건 무엇이다? 우리 친구가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의 실력을 어떻게 가늠하겠냐? 인 건데 여기서 대학의 입장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접 평가는 고민 중이고요. 교과 전형까지 면접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뜻인데요. 제일 헷갈리는 게
어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수능 최저를 넣어야 된다. 어떤 곳은 수능 최저를 빼야 된다가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업을 진로에 맞게 듣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런데 세특을 평가하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거, 이 두 가지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인 건데,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과 성적 변별력이 약화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일부 유형의 고교의 유리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뭘 본다? 두 가지를 더 본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는 필수예요. 뭐냐면, 면접 평가는 무조건 강화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는 학교마다 갈린다인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지정보다 종합전형 하나 더 늘었어요. 뭐냐면 과목 이수는 무조건 확인하고요. 면접을 강화한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면접을 강화한다라고 여태까지 학종에서는 원래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재밌는 게 한 줄 더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내신 성적 변별력이 약화되니까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면접 평가를 한다. 이런 거 원래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학업 역량 검증을 위한 교과 및 재시문 면접을 확대한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재시문 면접을 하는 것은 의대 플러스 서울대, 연대, 고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제외하고 이제는요 더 밑에 학교들 한마디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등등의 학교들도 이제 면접 평가를 할 때 뭘 한다? 교과 및 재시문을 깔아놓고 물어본다인 겁니다. 왜 이런 큰일 날 뻔했네요. 막말 날 뻔했네. 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교과에 대해서 자신이 정확하게 답변하고 자신의 논리를 펼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 강화되는 게 필수되고 수능 최종 선택이 된다인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명확하게 이수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에서 수업은 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끼리도 5등급제를 가르면 되니까. 하지만 그 고급 수업이 가지고 있는 고급 과정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기준의 성취 수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성취 수준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어라고 하는 기준을 맞출 수 있겠지만 대학이 이 과목을 들었다면 이 정도 성취 수준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답변의 수준을 맞출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질문에 나오셨어요. 이 과정을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면 안 되나요?라고 하셨는데요. 됩니다.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공동교육과정은 5등급제가 아니라 성취평가제 A, B, C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친구의 실력을 확인시켜 줄 수는 없어요. 들었습니다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어떤 게 중요하다? 우리 친구가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과목 이수 사항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표 세 가지를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이렇게 보시면요. 딱 느껴질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지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거죠. 준비되었습니까? 이야기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수능은 그럼 어떤 준비를 하지? 보여드릴게요. 자, 수능은 똑같아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통사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도 전부 다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학습 범위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요. 점수가 제일 높은 거 오른쪽 보니까 1번이 뭐예요? 4.3. 대단하죠. 뭐죠? 출겨 및 학폭.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점수 뭐냐면요. 교과 이수 내역 평가입니다. 그쵸? 교과 이수 내역 평가. 무슨 뜻이에요? 과목 이수를 보겠다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빙고가 됩니다. 그쵸? 뭐가 빙고가 돼요?
과목 이수 평가는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모두 다 본다인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진로 탐색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을 들으면 문제가 생긴다. 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가 왜 중요할까의 1번은 뭐냐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들어야지만 우리 친구가 앞으로 대학을 어떤 방향이라도 갈 수 있다. 이제는 과목 이수가 이상하면 대학을 못 간다인 겁니다. 진짜 못 가나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요.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 번째, 그래서 무전공제 열어놓겠다. 두 번째, 우리 위에서 나온 3.3 빨간색이 하나 더 있네요. 그쵸? 오른쪽 올빨 3.4 뭐죠? 수능 100%와 수능 플러스 정량 평가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저 수능 100%와 수능 정량 평가를 나누어서 우리가 수업을 진로에 맞게 듣지 않은 친구는 수능 100을 신청해라. 그리고 수능에 맞게, 아니, 진로에 맞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수능 정량 평가랑 이원하라 되게 그거 들어라 인 겁니다. 그거 신청해라. 그거로 지원해라 인 겁니다. 그런데 저 수능 100%라고 하는 순도 100%의 알짜배기에는 누가 지원을 할까요? 어떤 친구들이 지원을 할까요? 답은 안 적어주시는군요. 모두 알고 있으면서. 정답입니다. N수생이 지원을 하겠죠.